맑고 청하고 실크와 같은 그런 비성이 섞인 예쁜 목소리가 우리들에게 깊이 있게 와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요, 김희재 씨는 훨씬 오래 갈 겁니다. 자신의 나이에 맞거나 그리고 훨씬 더 어리고 순수한 빛깔을 가질수록 이 소리는 다치지 않고 오래 유지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안녕하세요. 진엽의 음악 에세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11일 김희재 씨의 팬 콘서트죠. 별 그대 서울 앵커르 공연을 직관할 수 있었는데요. 사실 1층에서 좀 더 가까이에서 이게 라이브를 좀 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있었지만 물론 예매가 쉽지 않았고요. 2층에서 멀리서 무대 전체를 보는 것도 뮤지컬이라든지 클래식 공연에도 제가 좀 이렇게 물론 티켓 값도 저렴하긴 하지만 멀리서 전반적인 무대에 흘러가는 것들을 좀 이렇게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2층에서 공연을 감상하는 것도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날의 김희재 씨와 희랑별님들 간의 서로의 어떤 그런 애틋한 마음, 그리고 그 콘서트장의 열기, 이런 것들이 더해져서 아주 깊은 여운이 남아버렸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또 생각도 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최근엔 또 제가 라방을 좀 자주 켜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진엽의 낭만살롱을 통해서 희랑별님들과 함께 그날의 콘서트 이야기도 하고 또 노래 얘기를 나누다 보면요, 또 그날의 추억으로 쫙 들어가게 됩니다. 또 그때 놓쳤던 것들을 직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찍어주신 영상으로 다시 감상을 하면서 마저 저때 저렇게 감상에 젖게 되었었지 라고 다시 한번 보게 됐었는데요. 그 중에 한 무대가 있어요. 바로 빈잔입니다. 빈잔이란 노래는 정말 노래를 건드리기가 쉽지 않겠죠. 네, 이 노래는 정말 건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웬만한 어떤 인생의 굴곡과 여러 가지 경험치가 축적되지 않고서야, 아니면 음악적인 노하우와 해석 능력이 있지 않고서는 함부로 건들기가 쉽지 않은 노래입니다. 특히나 이 남진 선배님만의 그 읊조리듯이 말하듯이 털어내면서 그 트로트만의 특유의 그 멜로디, 그 리듬 안에서 말처럼 쏟아내는 어떤 그런 이야기, 뭔가 그 영화의 클라이막스에 다다르면 거기서 막 쏟아내는 중요한 씬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영화 국제시장 있잖아요. 거기서 그 황정민 씨가 맡은 역할, 한국 전쟁사에서부터 격변의 시대를 관통하면서 살아온 우리네 아버지, 어렵게 전쟁도 참여하고 베트남전도 참여하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뭐도 마련하고 또 어려움도 있었다가,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나이가 다 들시고 나서 방 안에 한켠에 들어가서 막 울분을 쏟아내는 그 장면이 있죠. 아버지,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아버지 보고 싶어요 하면서 막 쏟아내는 그 장면, 그렇게 한 번에 탁 터트리는 그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드라마, 우리 인생사의 여러 가지 이야기가 쌓여서 그 순간에 빈잔이 탁 나오는 것만 같은 남진 선배님만의 그 표현이 있거든요. 그 필을 아주 가슴 더 깊은 곳에서 끌어올리는 것 같은 그 남자의 눈물과 그 음성, 노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설익은 20대 그런 가수들이 함부로 도전하기가 쉽지 않아요. 나는 가수다에서는 특히나 임재범 씨가 불러가지고 더 어떤 색다른 어떤 묘한 느낌으로 이 노래를 불러냈었죠. 그걸 김희재 씨가 사랑의 콜센터를 통해서 이렇게 부르게 됐는데 많은 사람들이 매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노래를 부르자마자 김희재 씨의 또 다른 매력을 발견하고 다들 그 노래에 쭉 빠져들게 됐었는데, 저는 이제 콘서트장에서 직접 라이브를 통해서 그 노래를 대면을 해버린 거예요. 빈잔, 김희재 씨 음성으로 반짝이는 예쁜 의상을 갈아입고 거기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뭐 인이어를 조금 만지는 게 또 음향적으로는 이렇게 조금 불편한 상황이다라는 걸 이렇게 계속 체크를 하는 것 같았는데, 그 와중에도 노래는 탁탁탁 드라마적으로 나옵니다. 햇살난 눈가에 보이는 이슬이 아름다워 하염없이
그대의 싸늘한 눈가에 고이는 이슬이 아름다워. 그리고 하염없이 체스트, 하염없이 깊이 있게 탁 들어가 줍니다.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대학에서도 학생들에게 뭔가를 얘기할 때 결과적으로는 깊이 있는 음성을 내려면, 깊이 있는 소리를 내려면 다시 아이의 소리로 돌아가야 된다. 아주 맑고 깨끗한 소리를 추구해야 거기서 호흡의 깊이를 넣었을 때, 거기서 공간을 줄 때 비로소 소리가 깊어진다. 그런데요, 우리는 늘 그래요. 뭔가 멋있게 내야지. 뭔가 깊이 있게 내야지. 이렇게 내면 그대의 싸늘한 눈가에 보이는 이슬이 아름다워. 소리를 두껍게 무겁게 막 울듯이 불러야 깊이 있게 날 것만 같이 처음에 그렇게 하다가 목이 상하거나 다치거나 하는 학생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학생들에게 한 명 한 명씩 다 물어보면요, 그런 아주 깊이 있는 목소리를 내고 싶다고 해요. 막 울리고 막 이런 소리. 아주 깊이 있고 사람들에게 아주 잘 전달되고 마음을 적셔주는 소리다. 예를 들어서 성악가라고 생각해 봅시다. 누가 생각나세요? 바로 파바로티입니다. 파바로티 같은 경우는요, 결과적으로는 아이처럼 소리를 내요. 발음도 밝게 열려 있고요. 소리도 아주 맑은 빛깔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호흡의 깊이를 담아서 진동을 하는 거예요. 막 울려서 소리가 가니까. 가끔씩 제가 운전을 하다가 논티스코르 다르 디메라고 물망초라는 노래를 파바로티 음성을 들으면요, 막 해맑고 예쁘고 맑고 아주 청아한 소리인데, 근데 슬퍼서 가끔씩 차에 운전하고 가다가 중간에 세워서 운 적도 있었습니다. 진엽 씨가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네. 남자가 또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말이죠, 그 원곡 남진 선배님만의 그 세월의 깊이가 느껴지는 그런 어떤 깊이의 소리가 있잖아요. 그대의 싸늘한 눈가에 고이는 이슬이 아름다워. 그런 약간 그 세월의 깊이가 느껴지는 음성과 표현과 그거와 다르게 아주 곱고 아주 예쁘고 청아하고 차르르한 어떤 실크와 같은 그런 빛깔의 소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비성도 더해져서 더 곱게 흘러가죠.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그 못지않은 어떤 깊이의 메시지를 느낀다는 거예요. 실크와 같이 촤르르 하면서도 예쁜 빛깔의 20대 목소리가 들려오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깊게 와닿는 걸까? 왜 이 가사말을 이렇게 깊게 표현하는 것 같을까라는 겁니다. 이 가사를 구현하는 딕션 역시 그 음악만의 사연 속으로 우리를 여행시켜 주는 것 같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표현력도 되게 풍부하다는 겁니다. 우리를 상상하게 해주고 우리를 적셔주게 해주고 그리고 또렷하게 잘 들리게 해주고 그리고 그 맑고 청하고 실크와 같은 그런 비성이 섞인 예쁜 목소리가 우리들에게 깊이 있게 와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요, 김희재 씨는 훨씬 오래 갈 겁니다. 자신의 나이에 맞거나 그리고 훨씬 더 어리고 순수한 빛깔을 가질수록 이 소리는 다치지 않고 오래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깊이가 생기면 좋거든요. 그런 소리가. 그대의 서늘한 눈. 일부러 깊이를 넣어봤자 목만 다치고요. 내 음성, 내 보이스가 아닙니다. 내가 말하듯이가 아닌 거죠. 근데 김희재 씨는 자신만의 어떤 지금의 나이에 맞는 아니면 혹은 영어는 훨씬 더 순결무구하게 더 천진난만하게 그 목소리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더 나이 들게 하고 뭐 좀 더 성숙해 보이려고 하거나 그런 빛깔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깨끗한 빛깔은 결국은 훨씬 더 오래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목이 좀 다쳤거나 성대 결절이 생겼거나 무겁게 내다가 소리가 좀 상해서 탁하거나 그런 분들에게는 동요를 권유합니다. 아이처럼 동요를 부를 수 있게 재활을 하는 일이 필요하거든요. 실바람을 끌어안고 이렇게 깨끗하게 낼 수 있냐. 거기서부터 그 깨끗함에서 다시 BP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김희재 씨가 그거에 아주 정점을 보여주고 있어요. 실크와 같은 그런 소리를 구현하고 있고 거기에
표현의 깊이, 호흡의 깊이를 담아서 그 소리가 아주 예쁜 비브라토 진동으로 우리들에게 오고 있다는 겁니다. 밝고 곱고 세련되면서도 우리들에게 그런 마음을, 우리들에게 그런 깊이를 전달을 해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빈술잔 들고 취하는 것 취하는 것. 이 제스처와 함께, 이 제스처와 함께 표정, 표현, 이야기, 메시지 모든 게 다 박자가 맞춰져서 어떻게 보면 어떤 부분에서는 관객들에게 좀 더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공연장이다 보니까 뮤지컬 배우들처럼 더 이렇게 뭔가 손짓과 이런 것들을 주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더 확실하게 와닿을 수 있어요. 그런 퍼포먼스까지도 신경을 쓰고 이 노래를 더 잘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 어차피 인생은 빈술잔 들고, 어차피 인생은 빈술잔 들고 취하는 것.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어릴 때는 테크닉적으로 뭔가 배우고 그거를 잘 구현하기 위해서 열심히 있었다고요. 근데 이제는 그 열심인 그런 부분을 잘 가려서 그냥 툭툭 던지는 듯 하지만 거기서 그 열심히 쌓아둔 그 기술들이 탁탁탁 나오는, 예쁘고 고운 빛깔이지만 조금 더 공간을 줬을 때는 소리가 쫙 이렇게 돌아가면서 좋은 비브라토 진동으로 우리에게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나의 빈 잔에, 그래서 이제 탁, 여기서 호흡을 탁 줘가지고 채워서 울리게 되죠. 성악에서는 쥐라레라고 하는데 소리가 돌아가면서 울리게 됩니다. 네, 두성을요.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시원함도 선사가 되고, 그 다음에 탁 멈추고 관객들이 박수와 환호와 여러 가지를 다 먹은 다음에 그 여유를 느낀다, 그 호흡을 느낀 다음에, 그럼에도 조금 더 웃을 수 있었는데 참았어요. 왜? 그 감정선이 있으니까. 채워 주라고 하면서, 이게 뭐 너무 열심히 또 연습하고 노래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술 한 잔도 뭐 제대로 못 할 거예요. 그렇죠? 뭔가 관리를 하면서. 예. 그런데도 뭔가 인생을 생각하면서, 삶을 생각하면서, 당신을 생각하면서 뭔가 취하고 취해버리고 싶다라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의 표현들, 그것을 이런 것, 그거를 아주 그거를 아주 하면서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랜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단련된 삶의 달인이 된 것 같이 그렇게 이 노래를 표현하고 있고, 공간을 즐기고 있고, 자유롭게 놀고 있으며 여러분들께 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멈췄을 때 여러분들이 그냥 박수가 나오는 거예요. 환호성 지르면 안 되는 콘서트장인데도 환호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쭉 부르는데 맑고 곱고 예쁜 소리에 거기에 깊이가 더해지면 이렇게 된다. 그리고 이런 보이스는 결국 많이 데미지가 상하지 않기 때문에 훨씬 더 오랜 기간 깨끗함을 유지해서 여러분들께 오래 노래를 할 수 있는 건강한 소리를 또 구현을 하고 있다 라는 걸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완성도 있는 소리의 전달로 우리들에게 정확하고 또렷하게 깊이를 전달해주고 있었다. 퍼포먼스까지. 그러니까 마치 뮤지컬의 한 장면처럼,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도 연상이 되었다. 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빈잔이 유독 더 이렇게 진하게 와닿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오늘의 에세이도 어떠셨나요? 좋으셨나요? 네, 좋으셨으면 아시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